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배터리 에너지용 디자인과 파워용 디자인, 그러니까 주행거리에 관련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배터리 디자인하고 고속 충전이 가능한 파워용 디자인 배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을 소개할 거예요.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되게 과학적인 부분을 많이 다룰 거고,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야 좀 이해가 잘 되고 이 흐름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전부 다 시청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시청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나중에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배터리에 미친 남자 배미남. 배터리에 있어서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요. 주행거리가 높은 배터리를 디자인하게 되면 충전 속도는 떨어지고,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배터리 디자인을 하면 주행거리는 떨어지고, 이렇게 에너지와 파워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에서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배터리 에너지는 활물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높인다, 중량당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부피당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들은 그 활물질의 양을 최대한 올리고, 그 외의 것들, 이건 뭐 inactive mass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터리 극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갈색이 동박이고 요 검은색이 이제 활물질과 바인더와 카본 애디티브가 섞인 이 일렉트로드 레이어라고 한다면, 에너지용 배터리 디자인에서는 이 동박의 두께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두껍게 도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에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파워용 디자인은 이 일렉트로드 레이어를 두껍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조금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박 두께도 두꺼워요, 상대적으로. 이 동박 두께가 두꺼운 것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자들이 빠져서 여기에, 이걸 영어로 또 current collector라고 하는데, 이 전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얇으면 여기에 저항이 더 걸리고 뭐 열도 생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두꺼울수록 파워용 디자인에는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활물질의 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여기 이제 전극에 있는 활물질, 카본, 바인더, 이 비율에서 활물질의 비율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워형 디자인에서는 이 활물질을 줄이고 카본의 양을 늘려야 돼요. 왜냐면 이 카본은 전기 전도도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카본 양이 많을수록 전기 전도도의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워에서는 필요한 게 전기 전도도, 뭐 이온 전도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그런 전도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의 양을 증가시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용 디자인에서는 low porosity, 그러니까 porosity를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는 공극이라고 하거든요. 고체가 차지하지 않은 이 빈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porosity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빈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porosity가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용 디자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물질의 양, 그 순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을 가진 물질의 비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porosity도 낮아야겠죠. 그런데 파워용 디자인에서는 어느 정도 이 porosity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작용할 때는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이 파티클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서 양극에서부터 음극으로, 또는 음극에서부터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꽉 패킹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리튬이온들이 나가기가 더 힘드니까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리튬이온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고속 충방전이 가능한 환경이고, 그거는 어느 정도 porosity를 주는 전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particle size.
입자 크기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에너지용 셀에서는 보통 입자 크기가 큰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더 패킹했을 때 더 덴시티가 높아져서 에너지용 배터리 디자인에 더 적합하고요. 그 다음 파워용 디자인에서는 particle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요. 왜냐하면 이 중심부에 있는 리튬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해질 안에서 있는 전도도하고 이 파티클 안에 있는 리튬의 전도도 차이가 달라요. 이게 더 느리겠죠. 안에 있는 게 고체니까. 그래서 여기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줘야 이 리튬 이온이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파티클 사이즈가 작을수록 중심부에 있는 리튬 이온이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서 파워용 셀에 더 적합합니다. 그 다음은 carbon additives. 탄소 첨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이 카본의 양을 올려줘야 파워용 디자인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작동할 때 리튬 이온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전자의 움직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활물질, 뭐 흑연이나 NMC, NCA 이런 것들보다 카본이 전기 전도도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카본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자의 전도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파워용 디자인에서는 높은 카본의 양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 하나 같이 볼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LG화학 배터리, 삼성, 그리고 소니, A123 여기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죠. 이 배터리 실제 배터리들을 테스트를 했어요. 원통형 셀이죠, 전부 다. 이것을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파워 덴시티가 어떤 게 가장 높은지. 파워 덴시티가 지금 보니까 2.6, 2.6 요 두 개가 가장 높네요. 그런데 에너지 덴시티 이건 주행거리와 이퀄이에요. 그 보니까 131, 132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는 0.5예요. 파워가 진짜 파워 낮죠. 그런데 에너지 덴시티를 보면은 263 거의 2배에 가깝죠. 이 삼성 48G 배터리가 에너지 용량이 LG 요거 HB24 요거보다 거의 2배가 높아요. 근데 파워 덴시티는 거의 5배가 차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capacity, 그 용량, 그리고 Y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대비 파워가 좋다. 그래서 아까 48G 있죠? 이거는 용량이 엄청 좋고 이 파워는 엄청 나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량하고 충전 속도는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그래프 하나가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어긋난다면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용량도 좋고 파워도 좋은 이 트레이드오프의 관계를 넘어서면 그때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여기 논문에 써 있는데 이 LG나 소니, 삼성 배터리는 다 layered oxide 그러니까 층산 구조 NMC 또는 NCA를 이용했고요. 여기 A123 요 회사는 특별히 LFP를 썼어요. 그러니까 LFP는 용량 대비 파워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LFP의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파워 툴, 드릴이나 전동 드릴이나 혹은 고속 충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LFP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요새 테슬라 배터리가 중국산 테슬라는 LFP 배터리를 쓴다. 이래서 LFP 배터리가 왜 쓰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NMC 또는 NCA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진 양극 재료하고 LFP 이건 올리빈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 리튬이 요 초록색 보이는 거예요. 요 초록색 보이는 게 전부 다 리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3D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초록색 부분은 리튬이고 요 보라색 부분은 이제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갈색 요거는 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 제일 유명한 층상 구조, 뭐 LCO, NMC, NCA 요거 다 층상 구조예요. 그래서 층상 구조라는 게 이 리튬이 한 층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요 삼원계 또는 뭐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하는데 요게 그 다음 층을 이루고 그 다음 리튬층, 그 다음 트랜지션 메탈층, 이래서 층상 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튬을 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리튬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리튬을 너무 순간적으로 빨리 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이금속이 이 리튬 자리로 이동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리튬이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빠지면 여기 있는 이 트랜지션 메탈이 이 리튬 사이트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뭐 재충전 됐을 때 리튬이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트랜지션 메탈이 이 리튬 사이트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리튬이 들어올 자리가 그만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량의 감소가 오게 되고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희 전문 용어로는 cation mixing이라고 하는데요. LFP는 구조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더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PO4 인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리튬이 쭉 다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튬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층상 구조는 리튬이 빠져버리면, 여기 층상 구조에서는 리튬이 빠져버리면 이게 뭔가 구조가 무너질 것 같이 생겼는데, 이 LFP는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조금 더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리튬을 더 순간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더라도 이 구조가 더 잘 유지되기 때문에 더 빠른 충방전에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케이싱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파우치 셀은 그런 inactive mass, 이런 쓸데없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이걸 잘 잘라서 층층이 쌓아서 붙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공간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용 배터리 셀 디자인에 적합한 케이싱이고요. 그 다음에는 원통형 셀. 원통형 셀의 장점은 물론 가격적인 측면도 있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원통형 셀을 지금도 고수하는 거고, 그렇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cylindrical 셀에서는 자체 internal pressure가 잡혀요. 그러니까 내부의 압력이 조금 가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케이싱이 뭐 금속 소재로 되어 있고 얘를 똘똘 말아서 딱 넣는 거기 때문에 이 똘똘 말린 게 살짝 이렇게 풀리면서 인터널 프레셔가 걸리는데, 내부 압력이 높아지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프레셔가 높아지면은 뭐 가싱 이런 것도 이제 배터리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배터리 안에 전해액을 주입할 때 이런 공기방울 같은 것도 프레셔가 생김으로써 이런 것도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cylindrical 셀은 그런 내부 압력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고속 충전이 요새 이슈예요. 저도 이 영상을 제가 존경하는 유튜버 엔지니어 TV의 최근 영상을 보고 요거는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더 추가 설명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영감을 받았고, 조금 더 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충전소, 그 충전 시스템에 관한 것들은 엔지니어님이 더 잘 설명을 해 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엔지니어님 TV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트론이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중에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차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빠르게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차로 알고 있어요. 충전 그 시스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배터리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스펙 보니까요. 지금 95kWh, 굉장히 배터리 차지하는 부분이 높죠. 배터리 캐패시티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 테슬라 모델 3에서도 롱 레인지 배터리가
100kWh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용량 높은 테슬라 3 모델의 배터리가 100kWh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5kWh는 진짜 배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가장 중요한 Fast Charge Time. 그래서 25분 만에 35km에서 280km로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뭐 WLTP 레이팅스라고 해서 이제 이 레인지는 뭐 417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제 이트론이 SUV인데 그거랑 비슷한 스펙을 가진 차가 제규어의 iPace예요. 그래서 iPace는 90kWh고 480km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트론보다 더 주행거리가 길죠. 근데 Rapid Charging은 40분이 걸리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기 좋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배터리는 이트론이 조금 더 높고요. 용량이 조금 더 높고, 그렇지만 급속 충전은 충전은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차체는 이제 이트론이 조금 더 많이 나가고요. Nominal Voltage, 이거 배터리 안에 Nominal Voltage, 이거 배터리 나중에 이제 팩에서 전압 전체를 얘기한 거고요. 이건 nominal voltage, 배터리 팩이 이제, 이 전압은 배터리 모듈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range를 보게 되면은 이트론은 260마일, 그리고 제규어는 298마일을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제 배터리 스펙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다 이해가 되셨다면.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이트론이 더 높은데 range, 주행거리는 더 적고, 그런데 충전은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이트론은 파워용 디자인의 배터리를 달았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확률이 아니라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제가 알기로는 LG화학 배터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차에서 배터리를 다 뜯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극판은 이트론이 더 얇은 배터리 전극을 확인해 보면 그 두께는 이트론이 더 얇을 거예요. 파워에 적합한 배터리 디자인을 사용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입자 크기, 배터리 활물질의 입자 크기는 더 작은 것을 사용했을 거예요. 파워용 디자인이니까요. 그리고 포로시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높게 디자인을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본 애디티브 양도 어느 정도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디는 이제 고객들이 이용할 때 이 레인지의 리밋에서 오는 그 불편함보다는 충전이 더 느리게 돼서 오는 불편함이 더 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도 이게 더 빨리 충전되는 게 더 소비자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우디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장거리 운행을 몇 번이나 하나요? 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충전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배터리의 에너지와 충전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